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웃음은 더 밝아지고 말투는 더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눈빛까지 달라지지요. 하지만 그 렌즈 너머에서 누군가는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평생 훈련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여성 인플루언서와 전직 프로파일러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가을, 경남의 작은 대학 도시는 은행나무 낙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오전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52살의 그녀는 범죄 심리학 교수로 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과제가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대학 캠퍼스의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5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던 시절이 가끔 떠오르곤 했습니다. 범죄 현장의 긴장감, 용의자와의 심리전, 그리고 사건을 해결했을 때의 안도감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윤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하연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1살인 윤호가 누군가를 진지하게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서진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읽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갔고 프로파일러로서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연쇄살인, 유괴, 사기 범죄까지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그녀는 범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절 서진은 면담실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동자 움직임, 불안을 감추려는 손짓, 계산된 표정 뒤에 숨은 진짜 감정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한 유괴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사건을 해결했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피해 아동의 고통, 가족들의 절규, 그리고 범인의 냉혹함까지. 사건이 종결된 후 서진은 심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사람은 그 무렵 그녀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일에만 몰두한다는 말을 남기고 말입니다. 서진은 혼자서 어린 윤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프로파일러를 그만두고 대학 강단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15년간 서진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손녀 하늘이를 돌보며 평범한 할머니로 지냈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움은 여전히 그녀 안에 있었지만 일부러 무디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평온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정돈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직접 구운 호두파이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전통차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의 여자친구를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윤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28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최하연이야. 하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호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연이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브이로그 카메라였습니다. 어머님, 첫 만남 브이로그 찍어도 될까요? 구독자분들한테 저희 가족 이야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현관문을 들어서기도 전인데 벌써 카메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윤호는 조금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유튜브 하거든요, 엄마. 구독자가 12만 명이나 돼. 하연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더 환해졌고 목소리는 더 경쾌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예비 시어머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과 후에 미묘한 차이. 계산된 각도로 기울어진 고개, 의도된 듯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것이 연습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서진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연은 카메라를 들고 집안을 천천히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거실, 주방, 테이블 위에 호두파이까지 모든 것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와, 어머님 집 분위기 정말 따뜻하네요. 그리고 이 파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연이 파이 가까이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만남이 아니라 촬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하연은 계속 카메라를 켜두었습니다. 서진이 차를 따르는 모습, 윤호가 파이를 자르는 모습, 모든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연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대학 교수시라고 들었어요.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범죄 심리학입니다. 하연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그 반응을 포착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일 하시네요. 혹시 전에는 다른 일도 하셨어요? 순간 서진은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 질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말입니다. 예전에 잠깐 다른 일을 했었지요. 서진은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카메라는 계속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렌즈 너머로 무언가 더 큰 것이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와 하연이 돌아간 후 서진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남은 파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과거의 감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감각,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하연의 완벽한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깨어나는 프로파일러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연과 윤호의 결혼식은 2025년 12월에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하연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식장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가 웃을 때마다 각도를 계산하고 하객들에게 포즈를 요청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하연은 서진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윤호와 함께 주말마다 방문했고 때로는 혼자 와서 손녀 하늘이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6살 하늘이는 예쁜 이모가 온다며 좋아했습니다. 서진은 며느리가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연이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그리고
작은 삼각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가족 브이로그 찍어도 될까요? 구독자분들이 시댁 일상 너무 궁금해 하세요. 서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자. 촬영은 다음에. 금방이에요. 30분만 찍으면 돼요. 어머님은 그냥 평소처럼 계시면 되고요. 하연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윤호가 보기에도 너무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은 거실 소파를 재배치하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의자를 옮기고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를 예쁘게 배열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하늘이랑 같이 책 읽는 모습 찍을게요. 하늘이가 그림책을 들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밝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이 쪽을 더 바라봐 주시고요. 서진은 어색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하늘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위해 연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촬영은 30분이 아니라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다시 찍었고 하연은 계속 디테일을 수정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보고 웃어. 더 크게, 더 예쁘게. 하늘이는 처음엔 신기해하며 따라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는 책을 계속 읽고 싶었지만 하연은 같은 페이지를 열고 닫기를 반복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늘이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응? 이모가 사탕 줄게. 하지만 하늘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책을 내던지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은 하늘이를 안으려 했지만 하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연은 아이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하늘아, 울면 영상 톤이 어두워지잖아. 이모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의 감정보다 영상의 분위기가 먼저였습니다. 하연은 하늘이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하늘이를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왜 그래요? 하늘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서진은 아이를 재운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연은 노트북을 켜고 방금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연아, 하늘이가 많이 힘들어했어. 다음부턴 아이 의사도 물어봐주면 좋겠구나.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당혹스러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늘이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예쁜 영상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가족 콘텐츠는 진정성이 생명이잖아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서진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를 울게 만들면서 진정성을 말하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연아, 진정성은 연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정성이지. 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찍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조금은 예쁘게 만들어야 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하연이 올린 영상을 윤호가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서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음악은 잔잔했습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님 너무 자상하시다. 이런 가족 분위기 진짜 부러워요. 하연님 복 받으셨네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이가 울었다는 것을, 자신이 불편해했다는 것을, 영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촬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윤호가 설거지하는 모습, 서진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모든 일상이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자신의 집에서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언제 카메라가 켜질지 몰랐고 어떤 순간이 편집되어 올라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윤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연이 잠깐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요즘 조금 불편하구나. 왜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연이가 자꾸 촬영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윤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하연이는 그게 일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하연이 수입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이라는 건 알아. 근데 가족까지 일로 만드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일 때문에 가족 못 챙긴 적 많았잖아요. 하연이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호가 어렸을 때 자신이 사건에 매달려 아이를 돌보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지. 미안하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서진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하연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켜질 때와 꺼질 때의 다른 표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프로파일러 시절 만났던 사기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신뢰를 얻은 뒤 이용했습니다. 하연이 그들과 같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과거 사건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사건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기록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서재 서랍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서랍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닫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 시절부터 생긴 직업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2mm 정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열어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연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어제 서재 들어갔었니?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화장실 가려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잠깐 둘러봤어요. 책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서랍은 열어봤어? 하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아니요, 서랍까지는요. 왜요?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하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과거 기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야, 하연이가 엄마 과거 일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니?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있어요. 하연이가 다큐멘터리 콘텐츠 만들어 보고 싶대요. 엄마 프로파일러 경력 정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중에 엄마한테 직접 여쭤보라고 했죠. 엄마가 허락하시면 정말 좋은 콘텐츠 나올 것 같긴 해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과거를 콘텐츠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날 밤 서진은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강태호, 과거 함께 일했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현재 민간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호 씨, 이서진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급하진 않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신가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진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SNS 활동, 과도한 촬영, 그리고 자신의 과거 기록에 대한 관심까지. 강태호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 온라인 활동 분석해 볼게요. 공개된 정보만 보고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며칠 드릴게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만에 다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서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강태호의 첫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2026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진은 연구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2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였습니다. 하연의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협찬 내역,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하연의 구독자 성장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시작한 채널이 최근 6개월 사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윤호와 만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족 콘텐츠를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연은 여러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았지만 절반 이상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부 인증 게시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기부 영수증과 올린 금액이 달랐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00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하연의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발견한 문서 제목 목록이었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시어머니 스토리 기획안, 범죄 심리 전문가의 일상 시리즈, 미해결 사건 재조명 콘텐츠 구성. 서진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콘텐츠로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메모가 마지막에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며느리분이 최근 몇몇 범죄 관련 기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캠퍼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윤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연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며칠 전에 조사를 좀 했어. 윤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하연이에 대해서. 윤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며느리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서진은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호는 처음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계속 말하자 마지못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협찬 표기 누락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부 인증 조작 내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기획안 제목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연이가 쓴 거예요? 태호 씨가 확인했어. 하연이 계정에서 나온 거야. 윤호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윤호야, 엄마는 예전부터 하연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인정하세요. 윤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하연이를 사랑해요. 하연이도 나를 사랑하고요. 그게 전부예요. 하연이가 일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뒤를 캐는 건 아니잖아요. 윤호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적으로. 그만해요, 엄마.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하연이한테 이 얘기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윤호야, 잠깐만. 하지만 윤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잔과 펼쳐진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하연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고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그래. 어머님, 제가 해명 좀 할게요. 하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획안들은 그냥 아이디어 메모예요. 실제로 진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허락 없이 절대 안 할 거였고요. 허락 없이 안 할 거면 왜 서재 서랍을 열어봤니? 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정말 호기심이었어요. 어머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서진은 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했지. 그럼 협찬 표기 안 한 것도 호기심이니? 기부금 조작한 것도? 하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실수가 10번 넘게 반복될 수 있니?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구독자들 실망시키기 싫었고, 윤호 오빠한테도 잘하고 싶었고, 어머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은 거짓으로 받는 게 아니야. 저한테 거짓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린 건 다 진심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아, 카메라 앞에 내 모습과 카메라 뒤에 내 모습이 달라. 그게 거짓이야. 하늘이한테 한 말 기억하니? 울면 영상 톤이 어두워진다고 했잖아. 그게 진심이니? 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이해 못하실 거예요. 어머님 세대는 달라요. 세대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문제지. 하연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윤호 오빠는 저를 믿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윤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하연이랑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은 전화를 걸었지만 윤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호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하늘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또 촬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설날을 보냈습니다. 윤호는 명절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했던 걸까? 며느리를 조사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연이 하는 일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2월 말 서진은 강태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진은 연구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강태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 며느리분이 최근 활동을 더 조사해 봤는데요. 화면에는 하연의 최근 게시물 초안들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올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강태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교수님 과거 사건을 다룬 콘텐츠 기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서진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연은 15년 전 서진이 담당했던 유괴 사건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사건을 자극적으로 각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시어머니의 충격적 과거, 15년 전 그날 사건의 진실은 제목들만 봐도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2차 피해가 갈 거예요.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며느리분이 접촉한 기자 중 한 명이 선정적 기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둘이 협업하려는 것 같아요. 서진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 그리고 과거 사건의 기록까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호 씨,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협찬 표기 위반, 기부금 조작, 이런 건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과거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면 윤호가 더 상처받아. 그건 최후의 수단이야. 그럼 직접 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분도 함께 설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윤호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윤호와 하연 앞에 놓겠다고.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겠다고.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빈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진실. 그녀는 15년 만에 다시 프로파일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위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을지였습니다. 3월 첫째 주 금요일 서진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태호가 정리한 최종 보고서, 협찬 표기 누락 증거, 기부금 조작 내역, 그리고 하연의 콘텐츠 기획안까지 두꺼운 파일 2권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호야, 꼭 할 말이 있어. 하연이랑 같이 토요일 오후에 집으로 와줄 수 있니?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보여줄게. 부탁이야.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와 하연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위의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약속해줘. 끝까지 들어달라.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응시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협찬 표기 누락 사례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날짜, 브랜드명, 실제 협찬 내역과 게시물 비교,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윤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조작 내역이었습니다. 실제 영수증과 SNS 게시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 맞니?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습니다. 서진의 과거 사건을 다룬 콘텐츠 기획안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 각색된 내용, 그리고 협업하려던 기자의 연락처까지. 윤호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아, 이게 정말 내가 쓴 거야? 하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윤호가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협찬 표기 하나 빼먹은 게.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구독자들도 브랜드도. 그래서 계속했어요. 기부금은? 그것까지? 완벽해 보이고 싶었어요.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숫자가 크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더라고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과거는 왜 파헤치려 했니?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러웠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지금도 교수로 존경받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웃는 사람이에요. 서진은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아, 내가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야. 나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어. 일 때문에 가족을 못 챙겼고 윤호한테 상처도 많이 줬어. 윤호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완벽하면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완벽해야 윤호 오빠가 저를 계속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해야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연아, 가면은 오래 쓰면 얼굴이 돼. 그리고 그 얼굴은 결국 누군가를 상처 입혀. 지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연은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호는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먼저 모든 걸 멈춰. 촬영도 협찬도 전부.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아. 협찬 표기 다시 하고, 기부금 정정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한테 사과해. 구독자들한테도요? 당연하지. 그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물었습니다. 뭐해? 메모요. 어머님 말씀 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이번엔 진짜로 바꿀 거예요. 서진은 하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연은 모든 SNS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채널 공지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협찬 표기를 누락한 모든 게시물을 수정했고 기부금 내역도 정정했습니다. 일부 구독자들은 실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연은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윤호가 함께 병원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하연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완벽주의, 인정 욕구, 자존감 문제, 차근차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별거를 제안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연도 동의했습니다. 하늘이는 당분간 서진이 돌보기로 했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 서진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과 자존감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6명의 청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SNS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가면을 써요.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행복해 보이려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오래 쓰면 진짜 내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엔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SNS 안 하는 게 답인가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SNS를 하되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나니까요. 강의가 끝난 뒤 하늘이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모는 이제 안 울어요? 응, 이모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진짜 사람이에요. 카메라 없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서진은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짜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윤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하연이랑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하연이가 엄마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대요. 그래, 하연이는 잘 지내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치료도 열심히 받고 과거 잘못들도 다 바로잡고 있어요. 시간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행이다. 엄마, 저도 감사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진실을 보여줘서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호야, 엄마도 미안했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야 했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밤이 따뜻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서진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연도, 윤호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가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진은 연구실 창가에 서서 은행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윤호가 하연을 처음 데려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집에 가도 될까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저녁 준비해 놓을게. 6개월 전 그 힘든 대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연은 모든 SNS 활동을 6개월간 중단했습니다. 협찬도 촬영도 모두 멈췄습니다. 대신 매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호와의 별거도 계속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며 서로를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일주일에 사흘은 할머니와 나흘은 아빠와 지냈습니다. 하연은 주말에만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연은 카메라 없는 삶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좋아요, 숫자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 하연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맞이하며 놀랐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화장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상자를 열자 손으로 만든 도자기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조금 비뚤고 색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도예 수업 다니고 있거든요.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서진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예쁘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쓸모 있으면 된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완벽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지. 하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뭘 원했는지. 그래서 뭘 깨달았니?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을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완벽해야 사랑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완벽하면 부러움은 받을 수 있어도 사랑은 못 받아요.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연아, 그걸 알았다는 게 대단한 거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서진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그게 중요한 거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윤호 오빠랑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근데 엄마 생각엔 윤호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 전 준비됐어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 수 있어요. 카메라 없이도 완벽하지 않아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윤호한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며칠 뒤 서진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윤호, 하연, 하늘이, 그리고 서진.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늘이가 하연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아, 정말 예쁘다. 고마워. 하연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윤호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후 윤호와 하연이 잠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하늘이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참 뒤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10월 어느 토요일 서진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한 학기 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16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가면은 오래 쓰면 얼굴이 된다는 말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가면을 벗어야 해. 진짜 내 얼굴을 찾아야 하지.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진짜 얼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해요? 좋은 질문이야. 진짜 얼굴을 보여줬을 때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아. 그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서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1년 전 가을, 나는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위험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마주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하연이 변했다. 윤호도 성장했다. 그리고 나도 배웠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 하지만 진실한 가족은 있다. 우리는 이제 진실한 가족이 되었다. 11월 어느 날 가족 4명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늘이가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윤호와 하연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진은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하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냥 추억으로만요. 그래. 네 사람이 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명도 없고 각도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예쁜 사진인 것 같아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짜니까 그래. 진짜가 제일 아름다운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때로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면은 오래 쓰면 얼굴이 됩니다. 그 전에 벗어야 합니다. 진짜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